르네상스 미술 감상하러 가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기나긴 중세를 지나서 다시 잘 그린 시대의 작품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뒷부분에 바로크, 로코코까지 보고 싶은데 르네상스에 워낙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르네상스까지만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르네상스,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무엇의 부활일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부활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난세의 영웅이 많이 나오듯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천재 화가들이 많이도 살았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특히 1500에서 1520년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한 동네에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정말 미친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대한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설명은 이미 앞서서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작품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시대처럼 이 르네상스 시대를 세분화해서 얘기하자면 르네상스는 이제 초기 르네상스, 그 다음에 전성기 르네상스, 그 다음에 후기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매너리즘,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지금의 벨기에 지방, 플랑드르 지방에서 일어난 북유럽 르네상스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는 딱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감상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르네상스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그림 속에 등장시켜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중세시대가 많이 지나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보티첼리의 그림은 다른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들에 비해서 외곽선을 많이 강조해서 그렸어요.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입체감을 중요시 여겼는데 외곽선을 그림으로써 입체감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보티첼리만의 만화 같은 특유의 분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줘서 보티첼리에게 많은 인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티첼리의 그림도 그림이지만 본인을 후원했던 사장님, 메디치 가문의 줄리아노의 연인이었던 베스푸치를 사랑했던 이야기로도 많이 유명한데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미인 박명이라던가요. 베스푸치는 1476년에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보티첼리의 그림들은 대부분 베스푸치가 사망한 이후에 그려졌다라고 합니다. 대표 그림으로는 비너스의 탄생, 봄을 의미하는 프리마베라, 그 다음에 캐스텔로의 스테고지, 그 다음에 팔라스와 켄타로우스 등 그냥 그림 속에 예쁜 여자를 그릴 때는 다 이 여자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베스푸치를 잊지 못했던 보티첼리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티첼리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앞서 죽은 베스푸치와 같은 교회에 묻히기를 희망했고 베스푸치가 죽은 지 34년 만인 1510년에 오니산티 교회의 베스푸치 무덤 옆에 함께 묻히며 그 바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초기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한 줄 요약, 만화 같은 그림을 그리던 짝사랑꾼 보티첼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혹시 그 닌자 거북이라고 알아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 이게 뉴욕의 하수도에 사는 4마리의 거북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그리고 라파엘로거든요. 이 4사람이 르네상스를 가장 대표하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 사람을 르네상스 3대 거장이라고 하거든요. 도나텔로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 빠져 있으면 섭섭하니까 우리 도나텔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사실 도나텔로는 이 3사람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초기 르네상스의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나텔로가 1386년생이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52년생,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1475년생, 그 다음에 라파엘로가 1483년생이거든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좀 비교해 보면은 여운형, 안성기, 이성균, 그리고 김희철까지 요 정도 나이 차이 나는 느낌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되나요? 됐어! 그래! 여튼 도나텔로는 조각가로서 유명했는데요. 도나텔로가 제작한 다비드상 한번 볼까요?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다비드상에 비하면 마치 엄청 어린 소년 같죠? 158cm 정도로 실제 다윗은 이 정도 키였을까요? 아니 근데 원래 다비드는 골리앗하고 맞서 싸운 소년이니까 차라리 이런 모습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다비드상은 너무 몸짱 청년같이 큰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조각품의
크기도 4.3m가 넘어. 자, 이 다비드상은 그 당시 조그마한 도시였던 피렌체가 좀 큰 도시였던 밀라노를 상대로 전투에서 승리한 걸 기념으로 제작된 동상이고요. 고대 그리스 로마 이후에 제작된 최초의 누드 조각상으로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는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나텔로 작품의 한 줄 요약. 고대 이후 최초의 누드상을 본 사람들이 외친 코와 분가! 자,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 대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입니다. 자,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중에서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작으로는 피에타, 다비드상, 그리고 시스티나 천장화와 천지창조를 그렸습니다. 조각가의 의무는 들속에 갇힌 예술품의 영혼을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각부심 취한다. 응? 자, 우리 그 중에서 대표 작품인 피에타를 한번 볼 건데요. 성모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상을 피에타라고 한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유일하게 미켈란젤로가 서명한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작품이 전시된 후 이거 내가 만들었어 라고 자랑했는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네, 사람들은 25살의 미켈란젤로가 이런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뒀다고 믿어주지 않았어요. 빡친 미켈란젤로는 밤에 성당에 숨어 들어가서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음이라고 조각해놓고 튀었습니다. 자, 서명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미켈란젤로의 성격 참 독특했는데요. 자부심이 넘쳤고 자기 고집을 꺾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성격으로 주문자의 요구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만들어서 여러 번 논란의 여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피에타의 성모 마리아를 너무 젊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든지, 뒤에 보겠지만 천지창조의 예수님을 몸짱으로 그렸다든지, 자기에게 잔소리하는 추기경의 얼굴을 최후의 심판 속에 악마의 얼굴로 그려 넣었다든지, 마치 뭐랄까 동질감이 좀 느껴진달까. 자, 이 작품에 대한 재밌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1972년에 헝가리 출신의 라슬라 토트라고 하는 남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피에타의 석상에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 바티칸 성당에 있는 이 작품은 지금 현재 방탄 유리 속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방탄유리야! 자, 미켈란젤로는 본인이 조각가로 불리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교황의 끈질긴 설득으로 인해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라는 대작을 그려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다시 교황의 명을 받아서 그 천장 밑에 벽면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을 무려 7년 동안 완성해냈습니다. 사실 쌤이 3대 거장 중에 미켈란젤로가 가장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그림들 때문인데요. 일단 사이즈가 달라, 사이즈가. 겁나 큽니다, 진짜. 그림 사이즈가 세로가 13.7m, 가로 12.2m고 등장인물이 무려 391명에 이르거든요. 이게 모나리자 사이즈가 가로 53cm, 세로 77cm니까 최후의 심판에는 모나리자가 406개가 들어갑니다. 이 새끼가 이거 어디서 뺑기를 치고 뭔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도 미켈란젤로의 성격으로 인한 일화가 있는데요. 등장인물들을 대부분 누드로 그렸는데 교황과 추기경이 그 이제 중요 부위는 좀 가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안 들어. 어림도다! 결국 미켈란젤로가 끝까지 배째라 해버리니까 교황이 그의 제자 다니엘레아 다 볼테라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작업을 했는데, 덕분에 이 제자는 기저귀 화가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여러 사람 힘들게 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면 스트레스 덜 받아서 오래 사는 건지 미켈란젤로 89세의 나이로 3대 거장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특히 론다니니의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죽기 6일 전까지도 조각하고 있었다고 하니 참 대단한 양반입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한 줄 요약. 조각가 외길, 상남자의 고집불통. 자, 인류가 시작된 이래 최고의 천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이 사람. 정확한 이름은 레오나르도 디 세르 피에로인데요. 빈치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서 빈치 출신의 레오나르도 디 세르 피에로라는 의미에서 레오나르도 디 세르 피에로 다 빈치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다빈치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 사람을 부를 때는 레오나르도라고 불러야겠죠? 자, 이 사람 예술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건축가, 기술자, 저술가, 지질학자, 해부학자, 수력학자,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최고의 천재로 평가받는 거와는 다르게 완성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16살에서 61살까지 무려 51년간이나 그림을 그렸는데 완성한 그림은 겨우 15점 뿐이고 나머지는 미완성이거나 스케치 수준인 작품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모나리자만 해도 무려 16년 동안이나 들고 다니면서 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언제나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본인의 생각을 메모로 남겼는데 그 양이 무려 28,800페이지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7,200페이지 정도가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남아있는 메모의 1%, 72페이지를 빌 게이츠가 360억 원에 구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이 있는데 우리 최후의 만찬 작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후의 만찬 이 작품 레오나르도가 149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성당 벽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장면답게 식당 벽에 그려져 있어요. 벽에다 그린 그림은 뭐라 그랬죠? 대부분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진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레오나르도는 뭔가 색다른 시도로 벽에다가 템페라 기법으로 그렸더니 그림을 그린 지 20년 후에 그림들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1560년대에는 그림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모습은 여러 차례 수백 년에 걸쳐서 복원 작업을 거친 거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에 발명되었다는 투시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으로도 유명하니까 우리 기억해 주자고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한 줄 요약. 빈치 마을에서 나온 게으르지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자,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에 가장 어렸던 라파엘로 산치오. 화가가 되려는데 같은 동네 선배가 레오나르도랑 미켈란젤로야. 이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2명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기죽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둘의 장점을 가지고 온 노력하는 천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대표 작품으로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을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우리 역사 교과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직 안 배웠나? 이 역사책 256페이지에 보면 나오니까 우리 한번 미리 살펴보자고요. 자, 1508년에 교황이 라파엘로를 로마로 불러서 중요한 문서를 서명하는 방을 장식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주문합니다. 그때 라파엘로를 너무 설레게 했던 건 바로 옆 건물에서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천장화를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음속의 스타와 같이 어떤 업적을 남긴다는 것이 라파엘로를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고 2년 뒤 1510년에 그의 나이 27살에 이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많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들이 자신의 이론을 놓고 토론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주요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당시 대표적인 예술가의 얼굴로 그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라파엘로가 좋아했던 그림 선배 2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중앙에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플라톤은 레오나르도의 얼굴로 그려졌고요. 자, 화면 중앙 하단에 기대서 생각에 빠져있는 인물은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따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로는 그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본인의 얼굴도 그려 넣었는데요. 자, 매우 수줍게 우측 구석에 라파엘로의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답니다. 자, 인격적으로도 매우 뛰어나서 많은 인기가 있었다는 이 천재는 아쉽게도 오래 살지 못하고 38세의 나이로 3대 거장 중 가장 어릴 때 죽어서 더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한 게 아쉽더라고요. 자, 라파엘로의 한 줄 요약. 오래 살지 못해서 슬픈 마지막 천재입니다. 자, 대부분이 르네상스 화가들은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 플랑드르 지방이라는 곳에서 활동한 북유럽 르네상스 작가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게 좀 심한 내용인 것 같아서 패스하려다가 자, 쌤이 좋아하는 작가 한 명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에로니무스 보시라고 하는 작가고요. 자, 르네상스 시기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한 500년쯤은 앞서간 것 같은 화가예요. 지난번에 미술관에서 있어 보이는 법 영상을 찍었을 때 갔던 전시가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 전이었는데요.
그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난 상상력으로 초현실적인 그림을 그려서 20세기 초현실주의 분위기 나는데요. 이런 분위기들이 신성 모독적인 모습으로 해석되어서 이교도 신자라고 하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이 작품, 쾌락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시면 있는 미술관, 프라도 미술관에 있으니까 나중에 마드리드에 가서 꼭 감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서 축구만 보지 말고. 자, 이 그림은 재단화라고 병풍처럼 생긴 3단 형식의 그림이거든요. 자, 이게 왼쪽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 그리고 가운데는 선악과를 먹고 현세에 쫓겨나서 쾌락을 쫓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그렇게 막 살았던 인간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요. 5년 전쯤인가? 그 닥터 마틴 신발 회사에서 보쉬 그림을 콜라보한 제품을 내놓았는데요. 선생님도 그 너무 좋아해서 샀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신지를 못하고 있어. 내 눈! 자,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쾌락의 동산의 한 줄 요약. 대환장 파티. 내 눈! 자,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뒤에 등장하는 쭉 잘 그린 시대, 바로크 미술, 그 다음에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다음 영상으로 미룰 테니까 안녕히